네, 오늘은 뉴스 위주가 아닌 주식 관련주를 좀 총망라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영상 전에 앞서서 일단 이거는 투자, 공부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리고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투자를 권유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보시면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구리입니다. 구리는 정말 많이 쓰이죠. 건설업체에서도 쓰이고, 기계에도 들어가고요. 인프라, 전력을 송신하는 데도 쓰이고, 자동차에도 쓰이면서 IT 제품에도 쓰입니다. 자, 구리는 이제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건데, 이 대표적으로 어떤 한 전선을 구성하고 있는 것만 봐도 굉장히 구리가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구리 선물, 구리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지금은 떨어지지 않고 일단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5월 달쯤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상승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가장 큰 이유이자 이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때문입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왜 구리 가격과 연관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특히 그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은 대부분 구리로 갑니다. 구리로 귀결되는데, 그 이유가 친환경 인프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공급을 하게 되고, 이 전력 공급이라는 거는 또 전기전도성이 낮은 소재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전도성이 낮은 소재는 바로 금입니다. 네, AU라고도 하죠. 금인데 금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선 속에 구성하고 있는 소재는 바로 구리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위축됐었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원자재 상승 가격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앨런이 인플레이션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도 이어집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페루가 제2의 구리 생산국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운송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기름값 상승한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가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시발점이 됐지만 결국엔 기결로는 구리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구리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러면 과연 국내 주식에는, 이 주식시장에는 어떤 주식이 각광받을까 해서 구리 관련주를 한번 총망라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먼저 대창이라는 기업입니다. 대창이란 기업은 이제 비철금속류 중에서 동과 아연의 합금인 황동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1개의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대창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예요. 구리 관련주. 자, 왜 그러냐면 구리 가격의 상승과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구리 가격이 상승할 때 같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기업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도 다른 동을 제작하고 활용하는 제품을 주력하는 산업군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꾸준히 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현재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순이익률은 지금 다소 저조해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점점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일부 보이긴 합니다. 자, 부채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죠. 이거는 사실 나름 좋은 현상,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 좋은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자, 어쨌든 지금 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게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기업입니다. 자, 이구산업. 자, 이구산업은 이제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인데 동, 황동, 인청동 이런 것 같이 구리를 원재료로 하는 제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소재 납품업체 제품 개발로 판매를 주력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5월달 구리 가격이 최고치를 찍었을 때 주가 상승도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올랐고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봐서 이구산업 또한 구리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대표적인 관련주라고 보입니다. 자, 지금 근데 연간 실적이 최근까지도 안 좋았어요. 2019년 12월까지도 안 좋았는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굉장히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꾸준히 지금 최근 분기 실적도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는 와중에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부채 비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부채율도 꾸준히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부채가 계속 늘고 있어요. 아마 2021년 12월 달에도 부채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EPS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퍼도 마이너스에서 양수로 갔는데 이게 지금 연간 실적에서 당기 순이익이 개선돼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굉장히 지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서원입니다. 자, 이제 동합금 제조 및 판매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용해, 주조, 압출 등 이제 대규모 기계 장치가 요구되는 장치 산업입니다. 자, 여기 당연히 전기, 전자, 선박, 반도체 모두 다 구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근데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향되고 있다가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관련된 테마주로 이제 5월 달에 뒷받침돼서 올라간 것 같고요. 지금 다시 주가가 제자리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향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근데 연간 실적을 보시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악화됐고 매출액도 줄고 있어요. 자, 매출액이 줄었다는 것은 시장 규모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모습이고 단기 순이익도 이제 안 좋아졌네요. 자,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순이익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부채 비율이 늘고 있어요. 자, 매출액도 줄고 단기 순이익도 줄었는데 부채 비율도 줄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으로 보이고요. 매출액도 지금 분기 단위로 봤을 때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자, 그런데 전년도 매출액을 넘기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년도뿐만 아니라 2,500억 원 정도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로 보면 굉장히 추이가 아직 저조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지금 적자 전환을 했는데 부채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기업이 굉장히 지금 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모습으로 해석이 되고요. 자, 풍산입니다. 풍산은 굉장히 큰 기업에, 굉장히 대기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동 및 동합금, 그리고 뭐 주화용 소전 이런 걸 개발을 하고 있고 방산 사업도 하고 있죠. 뭐 탄약, 그리고 탄약하고 있고 탄약 부분품, 단조품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구리 가격이 상승하기 전부터 일단 꾸준히 올랐고 5월 달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조정받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자, 매출 자체가 기존의 동사업군이랑 대조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단순하게 구리 사업만 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구리 테마주로 엮기에는 어쩌면 큰 영향, 엄청 막대한 영향, 그리고 뭐 구리가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이 풍산 가격도 드라마틱하게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당연하게 2021년 12월 달에 매출액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당기 순이익도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부채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네요.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 설비가 어쩌면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에 투자 설비에 대한 내용은 안 써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순이익률이 지금 현재까지는 저조하다가 2021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이다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2021년 6월달 순이익률도 지금 8.75%를 찍었어요. 굉장히
급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다만 2021년 9월달 연결 IFRS 기준으로는 굉장히 조금 약간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 다음은 풍산홀딩스입니다. 풍산홀딩스니 당연히 풍산홀딩스가 빠지면 안 되겠죠. 이제 지주 부문이랑 이제 비철금속 소재, 그리고 특수강, 포장재 뭐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제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홀딩스 하면 뭐 대부분 이제 투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지주 부문이 껴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자, 지금 5월달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이뤘습니다. 당연히 구리 관련주, 테마주로 엮여있는 게 확실해 보이고요. 일부 조정을 받다가 지금 다시 지지받아서 21선을 지지받아서 다시 상승하고 있네요. 이 모습을 봤을 때 사실 구리 테마주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전체적인 수익성이 수익선이 개선됐다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구리와 관련된 호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죠. 자, 재무제표를 보면요, 최근에 2021년 12월 달에 역대 매출액 3년 기준 했을 때 최대 매출액을 찍었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영업이익률 자체가 개선되었고, 순이익률이 33%, 이런 사원꾼이 있었나요? 4.92, 5%도 안 되는 순수익률에서 33%를 찍었습니다. 자, 최근 2021년 6월달 분기 기준으로는 66%의 순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 어떤 투자, R&D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보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네요. 자, 유보율도 늘어나고 있고, 배당 성향도 꾸준히 좋습니다. 이거 투자하기에는 좀 나쁘지 않은 기업체처럼 보이긴 합니다. 자, 대한전선입니다. 다음은 대한전선이고, 말 그대로 전선이 있죠. 전선 부분이랑 기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고압 케이블, 통신 케이블, 이제 쿠퍼 로드 등이 있고, 자, 이제 우수한 신뢰도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500kV 지중 초고압 케이블의 생산, 운영 능력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인정받고 있다. 이거는 주관적인 평가예요. 주관적 평가. 실제로 인정받았냐? 이거는 뭐로 나오냐면 재무제표로 나옵니다. 이렇게 감성적인 말에 휘둘리실 필요 없어요. 투자를 할 때는. 자, 최근 5월 달에 딱 보이네요. 구리 관련주로 각광을 받은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추후에 어떻게 될지, 추후에 상승할지 내려갈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자, 최근 연간 실적을 보니까 흑자 전환을 한 게 눈에 띄어 보입니다.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굉장히 개선이 됐고, 부채 비율도 빠르게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최근 분기 기준에는 아직 흑자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2021년 9월달 재무제표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한번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보이고요. 자, 근데 부채 비율이 최근 분기에 좀 가파르게 올랐네요. 어디에 투자했는지 한번 해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LS입니다. LS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엄청난 대기업입니다. 자, 전선 사업 부분 다들 아시죠? LS 전선 사업 부분, 그리고 일렉트릭 사업 부분, 엠트론 사업 부분, I&D 사업 부분, 다양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5월 달에 가파르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이미 작년 8월 달에 상승해서 그 흐름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약간 지금 조정받고는 있지만, 이게 구리 관련 소재인지는 사실 조금 약간 의문점이 들긴 해요. 하지만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구리와 너무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최근 분기에 어느 정도 굉장히 호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근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구리의 영향이 조금 있었던 걸로 예상은 해봅니다. 자, 순이익률도 최근 2년 코로나 이후에 조금 약간 지지부진했는데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요. 자, 부채 비율도 조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160%에서 174%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약간 가팔라 보입니다. 자, 근데 어차피 영업이익이 지금 4천억에 달하기 때문에, 분기 영업이익이 1,900억에 달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분기 기준 매출액이 지금 다소 떨어진 걸로 봐서 정말 이 구리 가격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영업이익률도 순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 직전 분기에 비해서. 아무래도 구리 가격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예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은 LS 전선 아시아입니다. 자, LS 기업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전선 사업은 전력 케이블이랑 통신 케이블로 구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수요가 국가 전력망 구축이랑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국가 사업이랑 연관돼 있다. 국가 사업이랑 굉장히 연관돼 있고.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제 베트남 시장에서 2030년까지 연간 약 10% 이상의 내수 전력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베트남에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경기 회복세가 좀 빠르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내수 전력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예상되고 있고, 그럼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인프라 산업을 이제 LS 전선 아시아가 수주를 딸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반영되겠죠. 자, 그 관련해서 당연히 테마주로 엮여서 5월, 6월에 가파르게 올랐고 지금 다소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업 실적 보시면요. 매출액도 굉장히 가파르게 늘었고 영업이익률도 좋고요. 순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부채 비율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영업이익도 정말 가파르게, 분기 단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2020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직전 동기 기준으로 거의 이건 몇 배죠? 1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여요. 퍼센트로 따지면 1500% 이상입니다. 자, 보이고, 이 정도면 90이 되면 거의 2000%에 달한다고 봐야겠죠? 100억 원에 거의 도달하니까요. 자,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입니다. 사실 이지는 5월 달에 급격하게 상승하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기조는 보였지만 과연 구리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 싶었지만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산화철 및 페라이트, 코어용 복합재료 등 다양한 복합재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세계 유일의 산화철 전문 업체입니다. 고급 산화철 세계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데 사실 독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시면 그런데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어요. 일단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으면 굉장히 좀 투자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분기 실적 단위로는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지금 분기 단위로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지만 지금 아직 흑자 전환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2021년 9월 달도 한번 봐야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영업이익률이 정말 크게 차이나는 산업군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순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저조하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지금 적자 전환을 했는데 부채 비율이 많다는 건 굉장히 악재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심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구리 관련주는 대창, 이구산업, 서원, 풍산홀딩스, 대한전선, LS전선 아시아, 이지 총 9개 기업을 다뤄봤습니다. 네. 자, 한번 이 관련주를 이렇게 일정하게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나중에 구리 관련 호재가 뜨면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